이렇게 졸업 인터뷰 함께 해주신 아버님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죠? 네, 현재 그 나이는 5살이고요. 만 4세. 만 4세. 네. 처음에 상담 오시고 했을 때 할아버님하고 같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처음 왔을 때 상담 요청했을 때 발달 상황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오랜만에 보시게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처음으로 터치아이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네. 그때 상담을 왔을 때 무렵에는 이제 단순히 언어 치료만 했었어요. 언어 치료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어 치료만으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대표님 책도 보면서 터치아이에 한번 상담을 가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사물을 쥐고 자동차처럼 이렇게 좌우를 흔든다던가 불 껐다 켰다 무한반복하고 또 문 열었다가 닫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손상동에 플러스 시각추구적인 행동들이 좀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허밍 같은 것도 하는 뭐 청각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북 노래도 다 외우고 책 대사별로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이제 자다가 깨서 뭐 울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쉽게 잠에 못 들고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요. 어쩔 때는 한없이 창밖 풍경만 보면서 고독을 즐기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애가 낭만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불빛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발달이 좀 늦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여러 군데 의뢰를 받으셨잖아요. 병원에서 진단 소견 결과가 그 당시 어땠었나요? 특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카스 검사를 받았는데 경증에서 중증 이제 자폐 진단 받았었고요. 당시 소견 받았을 때는 이제 만 3세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지를 보시더니 지금 2살 수준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두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좀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겠지만 정말 거강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아버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다른 것보다도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많이 났었고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도서관에 가려고 제가 그 문을 나서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현관까지 이제 배웅을 시키잖아요. 근데 아빠를 이제 보지도 않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섬뜩한 일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가슴이 아픈 일화기도 한데 아이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거는 그 낌새는 훨씬 그 진단 전부터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애기 괜찮겠지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이제 낙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사실 저는 자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잘 못 접했었거든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진단 받고 나서는 이제서야 이제 조치를 취하다니 좀 아빠로서 여태껏 뭐 했나 자괴감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진단 받고 나서 저는 아빠로서의 이제 책임감을 사실 비로소 좀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빠로서 생활하기보다는 제 개인의 어떤 성취를 조치대인이냐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사태에 무지했던 저에게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진단받고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슬퍼할 새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잘못됐으면 이걸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고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병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진단 받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병명이 딱 확실히 있었을 때 사태에 좀 경종을 울릴 수 있었거든요. 아빠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병원 진단이.
네. 약 2년 정도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도 좋아졌고 부모님도 느끼셨을 텐데 가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터차에서 강조하시는 대로 몸놀이, 매일 몸놀이 30분 이상 깡기는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전해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환경, 첫 번째 환경인데 최상의 치료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려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 근처로 이사를 갔고요. 나중에는 이제 몸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 아랫집이랑 이제 층간소음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1층으로 한 번 더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조치로 장난감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버리거나 한 곳으로 치워놨고 이제 창고에 으슥한 곳을 안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미디어 노출 일체 시키지 않았는데 뭐 화상 통화 같은 것도 절대 안 시켰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거실과 이제 방 같은데 이제 몸놀이 할 만한 곳에는 이제 다 미무늬 매트만 깔아서 미무늬. 이제 매트가 그림이 알록달록.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것도. 저희는 그런 것도 안 하려고 이제 미무늬 매트로 해놨어요. 아이가 완전히 이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못하도록 밤이든 낮이든 커튼도 항상 쳐놨었고요. 치료 초기에는 이제 청각추구 우려가 돼서 아이가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소리 나는 가전제품 같은 것도 일체 사용 안 했습니다. 하원 전에 다 해놓거나 아니면 아이들 잠들고 나서 그때 이제 가전제품 좀 사용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꼽자면 이제 습관인데요. 루틴을 이제 깨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이가 어떤 매일 이제 똑같이 고집하는 길이 있다면 조금씩 이제 경로를 이제 바꾸기도 했고요. 몸놀이 할 때도 함께하는 사람, 자세, 그 놀이 순서.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A, B, C, D 순서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꾸로 한번 해보자라든지 놀이 종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에 익숙해질수록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부터 습관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좀 계속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자조가 있는데 아직 5살이잖아요. 다 완성이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른들도 사실 자조 다 완성됐죠.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아질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샤워하는 거, 양치하는 거, 뭐 지퍼 올리기, 단추 끼우기, 가방 싸기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물도 따르고 쌀도 씻어보고 화장실도 혼자서 가고 찾아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고 또 감각에 신경을 썼는데 특히 치료 초기에는 감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감각에서 해결해야 될 거는 사람과의 접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자주 해주고 또 안아주고 간지럽혀주고 또 매일 몸놀이 하면서 사람과의 이제 접촉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히는 거라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혹은 자기 몸을 이제 구부린다든지 이런 감각들을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희 아이도 특히 몸이 거꾸로 되는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몸놀이를 하면서 해결이 됐었습니다. 몸놀이 외에도 촉감놀이 하면서 가볍고 뭐 무겁고 진득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차갑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각들에 골고루 느낄 수 있게 도왔습니다. 5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활력을 키워드로 해서 특히 몸의 활력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혼자 걷는 것도 좀 어려울 정도로 연체동물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계속 그래서 꾸준히 등산 가고 주말마다 등산 가고 놀이터에 데려가고 아빠랑 이제 함께 트랙에서 뛰기도 하는 등 활동량을 계속 이제 높이고자 했는데요. 이제 몸놀이 할 때도 매일매일 한계치가 있었잖아요. 그 한계치보다 조금씩 더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이 정도로 뛸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이 정도로 힘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조금씩 이제 자각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줬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스스로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그 놀기라는 목표가 있는데 차후에도 그 목표를 향해서 몸의 활력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저도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또 같이 아이랑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있는데요. 집중도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집중. 네.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몸놀이 30분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자꾸 이제 시계를 쳐다보게 돼요.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몇 분 남았지? 맞아. 몇 분 남았지? 해서 이거 아직도 10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됐네. 이런 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아이가 거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도 별로 없어서 부모의 그 정신력과 체력이 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몸놀이를 하다 보면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다 보면 차차 아이가 받아들여요. 아이가 우리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몸도 점차 잘 쓰게 되면서 좀 수월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도 아이도 놀이에 한참 이제 몰입을 하는데 이제 시계를 다시 봐요. 그러면은 30분이 벌써 지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점차 이제 늘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0분, 그다음에 1시간, 나중에는 뭐 2-3시간 몸놀이도 거뜬한 정도.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잘 때 벌써 되고. 특히 여러 부모님들이랑 공동 육아할 때는 몸놀이 하거든요. 몸놀이 하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 같이 몸놀이 하다 보면은 더 시간이 막 쫓기더라고요. 몸놀이 시간을 늘려서 아이와 부모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면 몸놀이 외의 시간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몸놀이 초보일 때는 제가 대표님이나 센터장님께 배운 몸놀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 터치 유머 때 저희가 사진도 찍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엄마랑 같이 갔는데 아빠는 옆에서 계속 필기하고 메모하고 핸드폰으로, 엄마는 아이랑 계속 옆에서 하고 나중에 그거를 집에 와서 분석을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제 자료화를 만들어서 매일 그 놀이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응용이 되더라고요. 응용이 되죠. 맞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는 몸놀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욕심이 더 나가지고 아빠만의 새로운 몸놀이들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매일매일 궁리를 했었죠. 아이가 어려워하는 게 뭘까, 혹은 아이가 재밌어 할 만한 게 뭘까라고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 몸놀이들을 고안을 했고요. 처음에는 가족끼리만 했는데 차츰 센터의 그 다른 가족들과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단체 몸놀이를 많이 하게 됐어요. 단체 몸놀이를 하면 혼자서 집에서 할 때보다 몸놀이의 스케일도 커지고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여기에 양념을 좀 첨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들이 첨가가 돼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적 기술들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짜내봤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몸놀이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좀 엮어낸 이제 스토리 몸놀이도 이제 몇 번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몸놀이로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시도도 하고 있어요. 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몸놀이의 어떤 키워드라면 이제 다양성,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패턴화를 피하고 아이의 발달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아이가 이제 경험이 이제 계속 확장되는 그런 거를 시도를 했고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몸놀이 얘기도 했지만 몸놀이 외에도 미술 활동이라든지 요리 활동 미술 요리 자주 했고요. 맞아요, 좋아요. 자연 속으로 이제 산과 바다, 계곡 등으로 친구들과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제 자연과 이제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가족들이랑 파자마 파티, 이제 저희 집에서 자고 아니면 그쪽 집에서 자고 이런 것도 하고 같이 캠핑도 다니고
여행이랑 다른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특히 그 언어의 재료가 될 만한 풍부한 경험들을 최대한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경험을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이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완벽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해주셨던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베개 도전할 때 매일